예, 대구 동구가대 유성글 의원입니다. 먼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대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민생 안정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강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물가 안정 앞으로 어떻게 하실 기본적인 방향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물가 안정이 경제 복합 형태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거시적인 정책, 미시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면서 우선 거시적인 정책 대응을 경제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 안정이나 이익과 관련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을 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대책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한국은행 인사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경제정책이 물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이 이 주무부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은 총재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기회가 되면은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세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고 부가 징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까지의 세제를 보면은 세금을 너무 정책적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금 본래의 세제 본래의 그런 취지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전반적으로는 조세 원칙을 지키면서 한다고 애를 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지금 기본 방향으로 1년 그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 관련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다주택자의 경우에 이 최종 그 한 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장기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갈 때에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관련돼서 좀 배제를 1년간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까지 했던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언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거를 1주택으로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뭐 세대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단순히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지금 조특법 관련돼서도 너무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모자이크식으로 돼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의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 개편에 관련돼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뭐 조특법은 그런 원칙에서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또 늘 국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 또 정책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산물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양경수 의원님께서 재정 건전성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는 게 쓸 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쓸 때 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써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넘기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재정 준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정 준칙 저는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 준칙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우리 기재위에도 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순서를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후보자님, 예, 아까 그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예, 조금 헷갈리는 또는 그 관련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 또 코스닥은 10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럼 결국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좀 유예하겠다는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답변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겠다, 이런 예, 취지죠. 예,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완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님 말씀 중에, 질의 중에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는 하되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은, 시행이 되면은 사실상 없어지는데, 금투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면서 현재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좀 완화를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또 되는 게 증권거래세인데, 증권거래세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0.23%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원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정권거래소를 대폭 인하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이제 2년 정도 지금 하고 그 이후 상황을 보겠다 이런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원래는 이거 시행되면은 정권거래세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유예되더라도 정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권거래세는 내년에 추가로 현재보다 더 인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래서 인하 범위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가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0.23%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농특세 0.15%가 포함된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2023년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다 0.15%인데 실제로 코스피는 농특세만 0.15%가 되는 거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금투소득세가 시행이 될 때 예. 정권거래세에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면은 그걸 좀 다시 보겠다 이런 취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금투소득세가 설사 유예가 되더라도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인하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방침을 충분히 갖고 있다. 예.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가 되면은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2년간 유예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기본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 이익과 관련된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가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완비가 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은 그때 이제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아까 금투세가 움직이면은 결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되면은 가상자산 이것도 역시 2년 유예하면서 같은 틀에서 보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런 예,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경제가 단순하게 그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이 장기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총리 취임하시면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십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자본이든 노동이든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우선 자본 투여도 많아야 되지만 그 자체의 생산성 그리고 특히 노동의 1인당이 부가가치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R&D 등 우리의 여러 가지 기업 창의 자율 뭐 이런 게 꼽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숙제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우리 앞으로 국가 재정 운영이나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고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답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유연성 확보,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구조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에 개혁이 필요한데 혁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노동 분야, 교육 분야, 공공 분야, 금융 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드렸던 겁니다. 여기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좀 전에 그 동료 의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참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의 의원님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 인사청문회 지적하고 있는데 왜 동료 의원들 여러 자. 가지 다 거론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예의를 갖추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